we have not called for the killing of white people, at least for now. I can't guarantee the future. Yeah, but I mean, you'd understand somebody watching that, especially as it gets shared on Twitter, they freak out. It sounds like a genocidal call. Cry babies. Cry babies. Cry babie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접하기 어려운 해외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다루는 크리슈입니다. 오늘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가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한테 남아공 토지 및 농지 압류와 농민 살해 등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을 지시하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남아공 정부의 백인 토지 농장 몰수 계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많은 해외 언론들은 부정적인 기사를 냈는데요.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남아공의 토지 개혁 계획을 인종차별과 연관 지으려고 한다 라고 기사를 냈고,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인종차별적인 트윗이었다 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이토록 해외 언론들이 발끈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외견상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우익단체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선거 전 자국 내 우익에 어필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쓴 기사를 보더라도 내용이 공평한 것 같기도 하면서 왠지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게, 한 기사를 보면 남아공 사태에 대해서 이러한 컨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극보수주의자라든지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단어들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신문 기사나 방송에서 사용되는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한 집단을 이러한 극단적인 단어들로 매도하는 것은 기사를 쓰는 언론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최근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한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극단적인 용어들을 쓰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들 난민들의 입국을 반대한 사람들을 언론에서는 혐오자, 인종차별자, 극보수라고 아무 생각 없이 용어를 갖다 붙이는 언론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닌가요?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시비를 거는 용어를 사용하는 좌익의 성격은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체 인구의 약 8%가 되는 백인들이 약 72~3%의 농지를 소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백인들을 보어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을 식민지화시킨 영국과 네덜란드인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국가 간의 무력 충돌로 이어진 보어전쟁에서 이 단어가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아공에 사는 백인들을 보어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어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즉 ANC는 보상 없이 토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헌법을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영상의 초반에 본 사람은 보다 급진적인 노선을 띠는 EFF당의 지도자인데요. 남아공 백인들에 대해 보다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보어춤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백인들 그리고 백인 농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표출하는 다소 과격한 춤인데요. 현재 남아공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할 만한 내용은 영국의 메이 총리는 트럼프의 트윗을 전면 반박하여 남아공 케이프타운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남아공의 토지 개혁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글쎄요, 투자 기회를 노려서 그런지 아니면 예전에 남아공을 식민지화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요즘 유럽 여러 좌익 정부들의 정책 노선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보너스로 메이 총리가 남아공 방문 당시 보어춤을 추게 되는 영상인데요.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건지 알고나 있으면서 한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이 총리가 얼떨결에 이 춤을 추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어이없을 정도로 상당한 문화, 인종, 외교적인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남아공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인접국가인 짐바브웨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 하에 2000년대부터 시작된 백인 농부들에 대한 농지 강제 몰수와 국민들의 무차별적인 폭동으로 대부분의 백인 농부들이 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라를 말아먹은 결과로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새로 취임한 음난가 대통령은 과거에 떠난 백인들에게 향후 90년 동안 토지 소유권을 주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며 다시 돌아와 농업 기술이 부족한 국가 농업을 리드해 줄 것을 이들 떠난 백인들에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 현지에 있는 백인들의 증언을 직접 보시면서 현재 남아공의 상황이 미디어에서 비춰지고 있는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Because unfortunately it is a fact, it is true that white farmers are being slaughtered in South Africa and that the government wants to expropriate our land that we love so much without compensation. 32 years old, I'm a boer from South Africa, an Afrikaner. As you all may notice, President Trump last week Wednesday made a tweet about what is going on in South Africa, and there was a lot of backlash from the fake news mainstream media,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as a South African boer, I can tell you guys that it is 100% correct what Mr. Trump said in his tweet, and we do not try to spread any false information, or nor are we right-wing extremists or Nazis as they are calling us. We are only citizens. Our government actually encouraged this violence towards whites and endorses it with songs they sing when they hold rallies to their following. Do not believe your fake news mainstream media. They are lying.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코멘트란에 글을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슈였습니다.